안녕하세요. 오늘은 발목 재활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고려대학교 럭비팀 소속으로 계신 선수 트레이너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럭비부 선수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박기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그 발목을 한 5년 전쯤에 오른쪽 내측을 완전 파열이 됐었어요. 네. 계속 멀쩡하다가 최근에 한 달 전쯤에 다시 같은 쪽이 좀 다쳐가지고 약간 인대 손상 정도로 다쳤는데 지금 회복하고 있거든요. 네. 한번 제 발목으로 재활 운동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발목이 한 번 삐면 이제 계속 많이 삔다는 얘기들 있잖아요. 네. 그게 진짜로 맞는 건지 한번. 네, 그 인대가 콜라겐 섬유로 돼 있는데 콜라겐 섬유가 한번 손상이 되면은 100% 원래대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일단 그런 것도 있고 인대나 건에 고유수용성 감각들이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 손상이 되면은 그 감각적인 부분도 많이 손상이 되고 인대들과 건들이 재형성이 되면서 거의 신경세포도 재분비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발목을 다치고 특히나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활 운동도 많이 안 하시고 고유수용성 운동, 감각 운동을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이 다칠 확률이 있습니다. 발목이 그 기간을 봤을 때 한 다치고 정도에 따라서 재활을 해야 되는 기간이 달라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좀 기준이라는 게 좀 있나요? 아무래도 내측 같은 경우는 4에서 6주 정도 보고 있고 인대를 다쳤을 때 완전히 100% 회복이 되는데 100% 회복이라는 거는 이제 재기능을 하는 걸 말합니다. 아까 말했던 거는 구조적인 부분이 100% 안 된다는 거고 재기능을 하는 데까지 길게는 3년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엄청 길고 재형성 기간이 엄청 길기 때문에 아마 5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재활을 열심히 하셨나요 혹시? 근데 이게 제가 남들을 많이 시켜주는데 그쵸. 저는 안 하게 돼서 그냥 막 뛰고 막 거칠게 쓰면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면은 운동도 엄청 격하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아마 누적 손상이 아마 계속 있었을 거예요. 제대로 감각적인 부분도 떨어지고 근력적인 거, 근지근력 부분이 전부 떨어진 상태에서 아무래도 내가 되는 한에서 최대한으로 내다보면 미세 손상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러면서 아마 누적이 되면서 아마 다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평가를 해볼 거예요. 오른쪽 발 여기 내측 부분이 지금 안 좋아요. 일단은 그럼 한번 평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목 90도 만들고 무릎 90도 만든 상태에서 양쪽 발가락을 최대한 들어볼게요. 자, 옆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리고. 근데 사실 이 정도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MMT라고 근력 평가를 한번 해볼 건데 먼저 발 주고 여기서 제가 90도 발목 90도 해서 제가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 거예요. 그래서 안쪽 근력을 보는 테스트고 이 상태에서 버티시면 됩니다. 자, 3초 동안 밀어볼게요. 준비고 둘, 셋, 오케이. 힘 풀고 발목은 이렇게 해도 움직이지만 여기서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각도로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내려서 자, 준비 하나 둘 셋 고 하나 둘 셋, 오케이. 약간 느낌이 피고 확실히 밀 때가 좀 더 통증이 살짝 있어요. 약간 느낌이 있어요. 통증까지는 아닌데 불편한. 반대 똑같이 해볼게요. 준비고 하나 둘 셋, 오케이. 피고 준비고 하나 둘 셋, 오케이. 뭐 본인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확실히 여기가 약해요. 아친 지 얼마 안 돼서 당연히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여기는 엄청 단단하고 여기는 좀 밀리는 경향이 있고 지금 발가락하고 발목 근력을 봤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으로 발목 유연성을 볼 겁니다. 발목 유연성은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벽만 있으면 돼요. 벽만. 이 기준은 10cm예요. 10cm가 주먹을 쥐면 보통 10cm가 나오거든요. 한 마디가 2cm, 2cm, 2cm에서 엄지까지 해서 총 10cm가 나옵니다. 대고 발끝을 여기다 맞추는 거 한번 해보실까요? 이 상태에서 하프닐린 상태에서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게 벽에 한번 무릎을 대볼게요. 이거 제일 못합니다 이거. 한번 가보시죠. 오케이. 자, 반대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가보시죠. 오케이, 뒤꿈치가 약간 떨어지는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대고 한 번 넣고. 오케이. 왼쪽 오른쪽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요. 아무래도 다친 부분이 이제 발목 유연성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이 발목 상태처럼 굳기도 하고 이제 굳어버리면 잘 안 돌아와요. 한번 중간중간에 마사지를 좀 세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일단 제가 준비한 간단한 평가들이 끝났고
지금 부족한 게 네. 발목 가동성이 가장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가동성 운동을 먼저 해볼 거예요. 뒤꿈치가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뒤꿈치가 떨어지면 안 되고 네. 내 상체나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면 안 돼요. 그럼 조금 더 앞으로 더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골반을 일자로 만들고 명치도 앞을 본 상태에서 지그시 눌러줍니다. 네. 무릎 위를 눌러서 꾹 갈 거예요. 자, 15초.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잠깐 쉬었다가 한 5초 정도 쉬었다가 간단하게 2세트만 해보겠습니다. 네. 네, 바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이건 그럼 평소에 몇 세트를 해줘야 되나요? 많이 해주실수록 좋아요. 뻣뻣할수록. 만약에 이 정도 가동 범위가 나온다. 네. 아까 보면 거의 네, 안 나오죠, 주먹 아예. 반개 정도? 그러면은 시간 날 때마다 그냥 하시면 계속 돼요. 그냥 하는 걸로? 네. 아. 그게 근데 이제 가동 범위가 점점 좋아질수록 네. 거기에 투자하는 비율을 줄이시면 돼요. 발목 움직임은 네. 아까 스트레칭 한 것처럼 이렇게 앞뒤 움직임도 있지만 네. 좌우 움직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가동성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네. 먼저 그래서 발을 먼저 90도 맞춰놓고 네. 여기서 발을 살짝 옆으로 돌려볼게요. 그래서 이 가운데 발이 원래 있던 자리에 네. 덤벨을 놔줄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높을 수도 있긴 한데 네. 그러면 이렇게 약간 빼시면 돼요. 자, 자, 이 상태에서 발목 운동이잖아요. 네. 발목 운동인데 이 허벅지가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네. 이 종아리도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돌아가지 않게. 네, 돌아가지 않게 잡아주는데 얘도 같이 돌아갈 수 있죠. 확인을 하는 방법이 뭐냐? 손을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돌아가면 얘가 같이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발목만 가볍게 들어서 여기로 넘길 겁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쉽지 않네요. 계속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왕복 3개만. 하나, 둘, 야, 이거. 셋, 계속. 네, 그만하시고 반대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네. 똑같이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발. 느낌이 좀 다르네요, 다르죠? 확실히. 네. 네. 여긴 편해요. 네, 이렇게 좌우 일단은 이것도 어쨌든 발목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드는 동작이 지금 뻣뻣해서 잘 안 되잖아요. 네. 일단 1차적으로 그것도 힘들고 이 내측이 다쳤으니까 네, 안쪽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계속 힘드실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했을 때, 두 번째 했을 때보다 세 번째, 달라요. 네 번째 점점 좋아지죠. 맞아. 이런 식으로 계속 입력을 시켜주는 발목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첫 번째로 유연성, 두 번째로 가동성을 했으면 이제 고유수용성 감각 운동을 할 건데 쉽게 설명하자면 감각 기능을 그냥 살리는 운동들이에요.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네. 약간 동작이 재밌어요. 그냥 발바닥을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살살 치면은 소리가 안 나죠. 네. 강하게, 최대한 세게, 강하게 탭. 네. 이렇게 해서 발바닥에 감각 신호를 계속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좌우로 강하게. 그러니까 춤추는 것처럼. 그렇죠. 자, 좋다. 앞에를 들었잖아요. 네. 그럼 뒤에도 드셔야 돼요. 이제. 네. 그럼 이렇게 똑같이. 가볍게 좌우로. 네, 그 다음에는 발가락 운동을 꼭 해주셔야 되거든요. 발목이나 이제 발 재활을 검색을 하면 타월 컬이라고 앉아서 수건 당기는 운동을 가장 하잖아요. 많이 좀 하는. 그렇죠. 네. 근데 보통 발목을 다칠 때 네. 앉아 있거나 네. 체중이 앉아 있으면은 발에 체중 부하가 덜 실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다치세요? 아니면은 체중 부하가 이렇게 있는 온전히 상태에서 다치는 거죠. 그렇죠. 네. 온전히 돼 있는 상태에서 다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다치는 환경에 최대한 비슷하게 네. 운동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발가락 운동을 할 때도 앉아서 하는 것보단 서서 발가락을 이렇게 걸어갈 거예요. 네. 이 수건 당기는 것처럼. 그렇죠. 한쪽씩. 그렇죠. 양쪽씩 가도 상관은 없어요. 한쪽씩 하는 게 지루하다. 네. 양쪽 상관없고. 저도 완전 초기 때는 수건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네. 또 시키기도 하고 그쵸. 저는 밴드 같은 걸로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완전히 다르네 부하가. 자, 다음으로는 발목 근력 운동을 간단하게 해볼 거예요. 이것도 혼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저희는 지금 캐틀벨을 사용해서 고정을 했지만 의자에다가 누구 앉혀놓고 그냥 하셔도 되고 걸 수 있는 데는 다 상관이 없습니다. 앉아서 하는 운동도 좋지만 발목은 일어서서 다친다고 했잖아요. 이걸 그대로 일어서서 할 거예요. 이거는 초기 운동이에요. 내가 디디기가 힘들다. 조금 디딜 때 좀 일상생활에 무리가 좀 있다. 그럼 앉아서 운동하시면 되고 이제 좀 걸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일어난 상태로
엄청 쉬워요. 11자로 한번 서볼게요. 그리고 허리 손, 그리고 이 다리를 그냥 무릎까지만 올려주세요. 아, 다리를 그냥 네. 중심은 여기 왼쪽에 잡고. 그렇죠. 그렇죠. 내리고. 자, 밴드를 안쪽에 꼈으니까 힘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발목이 바깥쪽으로 빠지겠죠. 네, 빠지죠. 내측에 밴드를 걸어서 내측 근육을 활성화시켜주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네. 네, 3개만 한번 해볼게요. 네. 천천히. 허리 손하고 무릎까지만. 오케이, 하나. 이렇게 둘. 셋. 오케이. 자, 이번에도 아까 말했듯이 OKC 운동. 그러니까 열린 사슬 운동이잖아요. 요번에도. 체중 부하를 요번에 시켜볼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밴드가 이쪽에 걸려 있잖아요. 네. 밴드 바깥쪽으로 걸어가면 돼요. 네, 몬스터 워크 하는 아, 것처럼. 대신에 길게 가지 않을 거예요. 짧게. 한 5cm, 10cm만 간다는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2발 내지 3발만 한번 가볼게요. 네. 그렇죠. 둘, 오. 셋. 오케이. 지금 보면 발이 이렇게 빠지죠. 네. 이걸 90도로 맞춰주시면 돼요. 네, 90도로 맞춰주시고, 네, 다시 와볼게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내측은 뭐 앉아서도 할 수 있고 가볍게 일어서서 그 열린 사슬 운동으로도 진행할 수 있고 네. 그 체중 부하를 실은 상태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내측에 걸어서 내측이지 외측 다치신 분은 그냥 반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네, 오늘 발목에 관해서 운동 다 알아봤는데 네. 이런 게 뭐 굳이 재활이 아니더라도 그냥 발목 강화의 목적으로도 쓸 수도 있는 건가요? 아, 그렇죠. 여기서 제가 아까 계속 강도를 그래서 말씀드린 게 내가 여기는 너무 쉽다. 이 단계는 내가 아닌 것 같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밴드를 끝에다 건다든지 네. 뭐 조금 보폭을 크게 한다든지 해서 강도를 올리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아주 좋은 정보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계속 또 다른 새로운 정보들로 네. 찾아와 주세요. 아, 저도 앞으로 이제 부족한 게 많고 사실 나이도 그렇게 많거나 경험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어서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서로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네. 존재가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화이팅! 화이팅!